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선관위가 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이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우리는 떳떳하다. 시연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선관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아몰랑으로 일관했던 게 저 사람들 아닙니까? 증거보존 신청할 때 법정에서 그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하면서 잡아댔던 게 선관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시연으로 의혹을 부실시키겠다? 양치기 소년이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석동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거 무효 소송단에 있어서 대표 변호사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 선거 끝난 뒤에도 이와 같이 선거 무효 시비가 일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참 국가적 수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상한 부분, 정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수상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송 대리인들이 여기저기 지역에서 증거 보존을 위해서 각 선관위에서 투표지 그 보관 상태, 개표 끝난 이후의 여러 가지 지금 장비와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죠. 네. 그야말로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도 이 선거 관리의 부실, 또 정말 이 중요한 선거의 전후 관리가 이렇게 법 따로 현실 따로 놀고 있었던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그동안 선관위가 좀 이러한 선거의 부정 조작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일관하던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시연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용으로 이렇게 흐를 소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이고 부실한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음주운전에 비유하신 내용인 건데 어떤 말이냐? 아니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쳤지 않느냐? 그러면은 음주운전 상황 당시의 상황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되는데 맨정신이 대놓고 우리 맨정신 상태에서 시연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경우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거 시연하는데 지금 여러 투표 개표하는 현장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 오류라던가 조작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 가정해가지고 띡띡띡 돌려가지고 거봐요 분류기 잘 돌아가죠, 거봐요 개수기 잘 돌아가죠, 이런 쇼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의 효력과 그러니까 선거의 무효를 이렇게 주장하는, 또 그것이 논란이 되는 이 현실을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과거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투표함 바꿔치기 또는 뭐 투표지를 몰래 투입을 한다든가 하는 이른바 구시대적 또 아날로그적 그러한 양상만을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는 말이죠,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첨단 이런 IT 장비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는 우선 사전투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의 투표지에 여러분들 생소하신 뭐 QR 코드를 넣어서 나름 어떤 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랄지, 또 개표 과정에서 이른바 전자 개표기라고도 불리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를 하고
또 이렇게 은행에서 돈, 화폐, 지폐 세듯이 그냥 숫자만 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나름 명령이 작동을 해서 어떠한 전산의 조작, 또 그 조작된 자료의 송수신, 또 그런 장비를 통한 컴퓨터 해킹,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장비들이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장비를 이용한 소위 디지털적 조작이 가능하다. 또 그러한 짙은 의심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선거무효 소송과 그 관련된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본인의 기준에서 과거에 그런 선거의 틀, 또 선거 부정 공방의 그 틀만을 생각하시니까 요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양심입니다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한 양심과 상식은 어디다 갖다 맡기고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또 압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럼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관위의 그 시연에 어제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해서 내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관위가 나름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투개표 과정을 다 보여주겠다. 그만큼 자신 있는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선거무효 소송이 전국에서 130여 개소에서 지금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각 지역 선관위원장들이 지금 그 소송의 피고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또 중앙선관위는 그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소송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즉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 전에 먼저 어떠한 사항을 시연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는 문제없다 하는 것을 미리 재판부에 예단도 주고 국민의 여론을 좀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희는 우선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관위의 그런 전자장비 전산 작동 과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하는 그 검증 절차에 의해서 모든 필요한 사항을 주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선관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가정적 상황을 설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하고 또 30여 개의 정당이 비례대표 또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해서 100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한 가정적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그 1000장의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한번 넣어서 이게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짜여진 각본에 의한 시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후보나 소송을 제기한 후보나 또 소송 대리인단들이 그저 막연한 또 늘상 하는 의례적인 상투적인 의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지금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기능에 가려져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보 처리 전산 조작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러한 지금 선관위 시연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조혜주 상임위원을 비롯한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발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또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사의 어떤 그 또 대상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투개표 과정의 이런 정보관리, 전산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한가닥 기대는 같습니다만, 혹여 선관위에서 이와 같이 일방적인 시연을 한 후에 자, 봤지? 이상 없지?
이대로 다 한 거야 하고서 그 투표지 분류기랄지 심사 개수기를 그냥 폐기를 해버릴까 저희는 그것을 의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네? 정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사실 뭐 지적 다 해주셨지만은 이번에 증거보존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정말 극구 부인하면서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류기라든가 여러 선거 장비들이 지금 증거보존에서 빠져있는,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예. 많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시연을 했다. 왜? 결국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달라고 했을 때, 검증해보자 했을 때, 그거 문제 없는데 왜 그걸 검증하려고 하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시연, 말이 시연이지 사실상 거의 뭐 분류기 제품 설명에 가까운 그냥 1000명 딱 넣어가지고 거 보세요 1000명 잘 분류되고 있죠? 수준의 거의 제품 시연에 가까운 지금 시연을 하면서 이런 걸 지금 검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거 보세요 분류기 잘 세고 있잖아요. 거 보세요 개수기 문제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 장비에 대해서 폐기 수순으로 가서 더 이상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게끔 만들려는 선관위의 어떤 의도가 아닌가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 시연회를 앞두고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러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투개표 과정의 시연뿐만 아니라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 체계 또 사전투표 장비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그 장비 설명도 하겠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선관위의 일방적인 제한된 범위 내의 설명에 불과하고 그렇죠. 이를테면 소송의 상대방인 즉 문제를 제기한 후보나 소송 대리인단 입장에서 이것저것을 아주 면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분석하고 뜯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만약에 정말로 그들의 이 공표한 내용대로 선거의 그 관리 과정에서 아무런 어떤 조작이나 또 어떤 투표지의 그 QR 코드에 담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비밀 등 이런 부분에 전혀 끄리낄 게 없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러한 투표지 분류기나 심사 개수기나 또 QR코드의 소스 파일이나 이러한 전산 장비와 자료들을 제가 만약 선관위의 어떤 그 책임자라면 그렇고 그만큼 이 부분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오히려 다 넘겨주고 그렇죠. 한번 봐라 말이지.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한번 다 해봐라. 그런 정도의 좀 능동적인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 지금 상황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또 아쉬운 것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법원에서 각 지방 법원에서 보전 결정을 할 때 이 보전 결정이란 건 말이죠. 이 각 지역의 어떤 그 선거 투개표의 과정의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법원에서 눈으로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본다 할 때에 법원 역시 좀 약간 과거의 어떤 그 선례에 너무 좀 얽매인 나머지 투표지, 투표함, 실물 이 부분에 좀 치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 대단히 현재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아날로그적인 그렇습니다. 사고에 함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사자나 또는 소송 대리인단이 이게 지금 프로그램 조작을 주장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투표지 실물을 확인해 보면 판명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소송 대리인단이 요구한 이런 전산 장비랄지 또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미지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투표지 분류기에 가끔 방송에서 보셨을 텐데요. 투표지 분류기를 이 투표지들이 개표 날 저녁에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기기를 통과하는 그런 화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쑥쑥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투표지 이 분류기 실물이 좀 이 비슷한 유사품이라도 있으면 제가 여기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사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 설명드리자면 그 기기 앞에다가
투표지들을 대략 간추려서 앞에 기기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그 기계 틈새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서 1번 후보를 찍은 투표지는 1번 박스에, 2번 후보를 찍은 사람은 2번 박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빠른 순간에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전부 쉽게 말하면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렇죠. 스캔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와 동시에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전자적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미지 파일, 투표지 분류기 이런 부분의 보전 신청은 다 법원에서도 기각이 거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원에서 비록 그 보전 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좋다 법원이 보듯이 투표지 실물의 그 재검표, 수개표 후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면 그 투표지 분류기와 기타 심사 계수기 또 이미지 파일 또 이에 그 기기에 작동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이런 부분이 다 온전히 보존되어 있기를 바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선관위 입장에서 이게 법원의 보존 결정도 안 났다 하는 그렇죠. 이유로다가 이거를 폐기를 하고 없애고 지워버릴까 저희들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연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봐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지 않느냐. 자 그리고 이제 증거보존 신청이도 끝났고 그 이제 분류기다 이런 것도 인정 안 해줬잖아. 그럼 뭐 하려고 우리가 이거 계속 가지고 있냐. 이제는 우리 털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걱정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선거의 효력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번 후보, 2번 후보의 당락을 바꾸는 이 문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즉 2번 통합당 후보가 원래는 이겼는데 그것을 어떠한 조작에 의해서 1번으로 즉 1번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결과를 말하자면 둔갑시키는 이것만이 선거 부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투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 투표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개인의 비밀, 투표자의 그 의사의 그 비밀을 보존해 줘야 될 그런 것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에 만약에 어떠한 그 인적 정보, 소위 그 투표를 하는 유권자 개인의 그 인적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서 투표한 내용이 이미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투표를 했다, 투표의 내용 이런 부분이 만약에 어떠한 빅데이터로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러한 투표의 비밀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지를 사전투표는 투표를 하고 4일 내지 5일 동안을 보관했다가 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존 기간 동안에 사전투표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는 참 이게 정말로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편의에 의해서 많이들 사전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전투표함이 예컨대 개표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만약에 봉인이 훼손되거나 어떠한 변형이 가해졌다고 하면 그 투표함은 사실은 개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형식과 절차의 그 중요성 이런 부분도 이 투표 선거의 효력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냥 결과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봉인이 훼손되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표가 1번 후보가 많이 나왔고 2번 후보가 적게 나왔으면 게임 끝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너 그거 왜 소송했니? 그거 한다고 너 어차피 이기지도 않을 거를 왜 해가지고 긁어부스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폄훼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검표를 해서 그럼 투표 결과가 안 바뀌면
그 과정과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것이 소위 굉장히 이 소위 선거의 효력 또 선거 무효 논란을 굉장히 좁게 보시는 시각입니다. 맞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전체 결과, 실제 투표의 결과, 득표의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이 애당초 그 선거는 무효가 선언되어야 하고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좀 약간 전향적인 이해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그 선거 무효 소송 중에서 이제 몇 군데는 재검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만약에 지금 발표된 지난 4월 15일 밤 개표 결과로서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를 근본적으로 당락을 뒤집지 못하면 그러면 괜한 소란이냐? 그렇죠. 그래 되면 아무 결과가 바뀌지 않은 문제가 없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개표 과정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정말 이건 단순한 집계 오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런 표 차이가 났다든가, 그러니까 집계 오류가 중대한 오류가 났다든가, 또 실제로 재검표한 그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지금 선관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전투표지 QR코드 속에 정말 개개인 그 투표지를 수령한 사전투표한 유권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그런 인적 정보가 들어있더라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선거 자체의 어떤 그 비밀 침해 또 어떤 중대한 그 국민들의 그런 의사 압박 이런 부분 등을 가지고 아마 이거는 정말 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당사자의 어떤 이의 제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성실하게 법원과 검찰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시연회를 놓고 저희들이 사실은 하지 말자 또는 보이콧 하겠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뭐 하지 말잔다고 안 할 사람들은 그렇죠. 아닐 거로 봅니다. 그러나 하겠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연회로서 이 장비에 대한 어떤 문제 검토가 끝났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절대로 비록 법원의 보전 결정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산 장비와 자료들, 이 투개표 과정에서 취득한 투표의 어떤 결과 이미지 파일 또 송수신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정말 보존하지 않으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연회가 어떤지 저도 뭐 일부에서는 뭐 갈 필요 없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네, 가야죠. 여러 가지를 묻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정말 어느 만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응해줄지 뭐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이 일선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데요. 선거 무효 소송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희생 정신을 가지시고 지난 날 오랜 기간에 거쳐서 지금 이 무효 소송과 관련된 진실들을 파헤치는 노력을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 성원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또 내일 있을 시연에서도 우리 변호사님이 시원하게 또 한번 살펴보시고 일침을 또 가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요 뭐 제대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정말 말씀입니까? 저희와 함께 일하는 젊은 소장 변호사들 이 정말 여러 지역의 선거 소송과 관련한 증거 보전 과정에서 정말 아주 그냥 뭐 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또 때로는 선관위 직원과의 그런 얼굴 낯을 붉히는 그런 언쟁까지 해가면서 어떤 현장 상황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 그때그때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SNS를 통해서 좀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럼으로써 국민 여러분들 중에도 혹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괜한 트집이나 뭐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선거의 어떤 그 관리에 있어서 여태까지 늘상 선거 때마다 있어 왔던 그러한 문제 제기와는
이번에 좀 뭐랄까요? 좀 차원이 다르다. 문제의 어떤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설령 선거의 당락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부분은 저희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번 선거 의 전후 관리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관위가 우선 무엇보다 정말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인적 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부분 99%의 선관위 직원들은 전혀 이러한 부정선거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99%의 저는 선관위 직원들은 관여도 하지 않았고 모르리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만큼 이것은 대량의 인원이 동원된 선거 조작이 아니라 정말 몇 사람의 아주 주도 면밀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정권을 건 그러한 사술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밝혀내는 우리 쪽의 어떤 그 고민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이런 고심도 간단치가 않다는 점을 아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과 그 이하 많은 변호사분들의 활약 그리고 활동상들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 의혹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을 해요. 너 그거 믿니? 너도 그거 믿니? 이런 말씀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 부정선거 의혹은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증거들,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들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할 만한 사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맞냐 틀리냐,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냐, 어떤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따져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두고 그거 음모론이다, 그거 왜 따지냐, 그거 선거 불복 아니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선에서 석동훈 변호사님과 또 이하 변호사님들 모두가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선관위에 시연하겠다는 그 행태, 많은 분들은 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시연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봐, 문제없지? 이제 없는 걸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런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사안들 눈여겨봐 주시고, 또 변호사님들께서 찾아내가는 그 과정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관련 의혹 규명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마다 추천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